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월요병이 더욱더 깊어지는 오늘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 호재를 앞당겨서 우리 증시도 좀 날아보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오늘 잘 가줬는데요. 좀 답답하게 막혀있던 지지선을 뚫고 시원하게 올라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종목 이야기들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월요일에 영원한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는데 저번 주에는 그래도 저희는 봤잖아요. 수, 목, 금 이렇게 좀 쉬느라, 목금부터 쉬느라 다른 위원님들은 본 지 오래됐는데 위원님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니요, 잘 못 보냈어요. 왜요, 왜? 쉬시지 못하셨나요? 왜 못 쉬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가족들 못 본 분들도 많으시긴 할 텐데 저희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도 글로벌 이슈들은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우리 증시도 좀 잘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어서인지 코스피 3,100선 넘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 주면서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띈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980선 넘어서 안착을 해줬는데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좋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우리 시장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됐다는 건 어떻게 오늘 하루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위원님? 글쎄요. 하나씩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내용부터. 오늘 아주 잘 봤어요.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으셨죠? 오랜만은 아니죠. 뭐 2거래일 정도 쉬었는데 네. 기분 좋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왜 올랐을까? 올라가면서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올라갔던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올해 들어서서 사실 1월 달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했었어요.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가 좀 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쉬어갈 자리에서 못 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 설 연휴가 좀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럼 결국은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 쉬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설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장중에 2월 달에 수출에 대한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수출에 대한 부분들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이 좀 나왔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 큰 폭의 좀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결국은 이게 수출 오늘 업종군들 올라간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반도체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5G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석유 화학 제품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동차 부품주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5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무선 통신기기 같은 경우도 90% 이상, 90% 가까이 수출 증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중국 쪽이라든가 미국 쪽, 그다음에 유럽 쪽
고르게 수출 증가를 좀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매물이 좀 상당히 좌지우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오늘 수급적으로만 보면 외국인 쪽 매수가 들어와 줬죠. 이 거래일 네.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줬는데, 프로그램 쪽, 특히나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2천억 대가 넘게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개장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내일도 다시 한번 치고 움직여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사실 뭐 이게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지수는 가둬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즉 박스권 횡보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가 사실 종목장이 꽤 많이 벌어져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게 된다라면 그때는 아마 종목장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오히려 네. 그때는 대형주도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중소형주를 여전히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 있어서의 수익률 게임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뭐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할 것 없이 잘 갔잖아요. 일본 시장도 개인적으로 지진이라는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또 3만 포인트가 넘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도 키 맞추기가 나와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IT, 뭐 서비스 업종 할 것 없이 관련된 종목들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좀 더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시장 자체가 올라가니까 오늘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게 종합적으로 좀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올라갔을 때 좀 차익을 해주고 네. 내려갔을 때는 매수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종목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개별 싶어요. 종목으로 들어가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 매도를 하고, 네. 근데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팔아버린다라는 생각, 전략을 취해서 만약에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까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이제 마음고생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매수가 위에서 살짝 올라가니까 이제 차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 조정을 받지 않고 다시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에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총괄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종목적으로 뜯어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역행으로 이렇게 반대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 좀 많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비교를 하자면 약간 반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잘하는 것 같아 보이나,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학생들 성적표는 열어봐야 안다. 약간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월요일장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으면 오늘장의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슈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쿠팡데이였는데요. 뉴욕행 소식에 골판저 업체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관련주 찾기에 급급한 모습인데 관련주들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매수해도 될까라는 이슈로 위원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앙금 없는 붕어빵 같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쿠팡 데이였다고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앙금 없는 붕어빵 먹어봤어요? 아니, 제가 또 호기심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드셔보셨어요? 아니, 먹어보진 않았죠. 그런 걸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쵸. 근데 그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이 쿠팡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오늘 이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조금이라도 좀 연관이 있으면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글쎄요. 사실 이게 쿠팡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에 좀 상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쵸. 그러다가 이제 좌절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미국 시장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상장이 좀 상장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쿠팡 쪽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쿠팡이 좀 상장을 컨텐츠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까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기업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 쪽에 있어서의 컨텐츠 쪽, 뭐 핀테크라든가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비해서 국내에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싸요,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좀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확장?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계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좀 좁은 땅덩이고 인구에 대한 밀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높지만 총 인구수는 좀 적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계속 나가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쿠팡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도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해줬었고 거기에 이제 외적으로 쿠팡하고 이제 사업을 같이 이제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동방이라든가, 네. 뭐 KTH라든가, 뭐 KCTC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뭐 화면을 보이시는 바와 같이 동방은 이미 뭐 시세의 흐름들이 훨씬 월등히 나와준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KCTC 같은 경우도 이미 시세의 흐름들이 나와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필요한 거는 이제 비싸게 사는 만큼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과연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굳이 이 쿠팡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그걸 또 고민해 보면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좀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세적인 대응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들 기업들을 만약에 한다라면 정매수를 하고 한다라면 기업 쪽에 있어서의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그냥 KCTC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실적은 뭐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뭐 3분기까지 해서 140억, 150억 정도대 했고 지금 주당 자산 가치도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당 뭐 한 배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권해드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리고 한 차례 이슈가 끝나고 조정기를 거치고 있을 때 그때 차라리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 내일 만약에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네.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이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쿠팡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 하는 관련주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는 그냥 바로 이슈가 뜨자마자 그냥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일까지 물론 이 상승세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따라잡기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잡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관련주로 꼽히는 골판지 관련 종목들도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거세요, 위원님? 골판지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싸요. 그러니까요. 저평가 사실, 받고 있잖아요. 네, 싸기도 하고 저평가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예전부터 과거에서부터 이 제지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고밸류를 쳐주지는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술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프리미엄을 크게 부과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제지 쪽에 있어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폐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또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느냐 이 여부였었어요. 그 예전에 이 제지 섹터를 좀 봤을 때는 네. 땅덩이만 많으면 된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컸었어요. 왜냐하면 폐지를 많이 모아놓을 곳,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할 것, 뭐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뭐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쿠팡에 대한 이슈가 얘기가 나오면서 진행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지 업종들이 쿠팡이 상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네. 과연 제지 쪽에 있는 이 기업들이 지금 당장 하고 상장이 되었을 때 하고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까요? 실적이 막 급증을 할까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진 해요. 않겠죠. 네. 어찌됐든 간에 골판지 쪽에 있어서의 수요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쿠팡이라는 그 이슈에 맞물리면서 수급이 몰려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싸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형 포장이라든가 뭐 영풍재지 이런 기업들이 좀 상한가를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쿠팡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 급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양재지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에요. 네. 화재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랑 오히려 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양재지가 어찌됐든 화재로 인해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못한다라면 경쟁사들한테 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는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쿠팡이 상장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제지 섹터들이 또 확 180도 바뀔 거다라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몰렸는데 내일도 이어질 수 있고 상장이 언제까지 할 것이다라는 그런 디데이 테마 형식처럼 추세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으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응을 좀 적절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내일 당장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매수를 할 수는 있으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어디에서 샀다라고 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어디에서 할 거고, 아니면 나는 분할 매수를 할 거고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할 건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세워가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렇지가 않고서 그냥 무작정 쿠팡 상장하니까 나 이거 살 거야,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저는 또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실적이 좋은 애들을 오히려 사는 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을 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주로 꼽히는 제지 관련주, 골판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남겨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에서 쿠팡이 로켓처럼 쏘아 올렸다면 그 뒤를 또 묵묵히 받쳐주는 게 바로 IT 반도체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슈가 또 있었죠.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것도 투자 심리가 또 자극을 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예고를 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등 삼성전자 등 IT 대형주로 불리는 두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는데, 반도체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저희가 좀 해석하면 될까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메이저 기업들에 있어서의 서버 중축, 이 부분들은 필수적인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중축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보면 유튜브를 요즘에 좀 많이들 투자자분들이 됐든 젊은이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튕긴다, 접속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간간히 좀 있었어요. 서버에 대한 불안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서버를 중축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디램에 있어서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가격에 있어서의 영향은 좀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서버 중축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거기다 반도체 가격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맞물리면서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증설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결국은 성장을 좀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기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나쁜 얘기들도 있었어요.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수율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1분기 때 적자까지도 예상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얘기 같은 경우는 뭐 퀄컴 쪽에 있어서 추가로 수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 업황 개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런 게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더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소재, 장비, 부품 다 성장을 해 나갈 거고,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미국의 선진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 밸류를 따져봐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싸게, 저렴하게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잠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사 중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제일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국내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사를 따져보게 되면
다른 종목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단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리죠. 원익 IPS를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원익 IPS를 보게 되면 원익 IPS는 올라가고 난 이후에 쉬었어요.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싸요, 여전히. 올해 아마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거고 종합 장비사예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처럼. 그러면 그렇게 싸게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쪽, D램 쪽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과 디스플레이 쪽 대기업들이 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분야의 모든 장비들을 다 공급을 할 수 있어요. 못 올라갈 이유가 없죠.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소부장 종목군들은 아마 상승 추세 때는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예요. 다만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SK 하이닉스가 됐든. 네. 왜냐하면 지금 유럽 쪽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자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TSMC나 삼성전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쪽에 증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럼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과연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뭐 실질적인 예로 미국 쪽에서 삼성 쪽이 증설을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얼마만큼 투자를 할 테니까 세제 혜택을 얼마만큼 다오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 나가면서 된다라면 오히려 증설 쪽을 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무작정 증설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따라 또 치킨 게임이 또 다시 진행이 될 여지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강세를 띄워줬던 IT 관련주들이었죠. 오늘 이 관련 전기전자 업종만 해도 이 업종 자체만으로도 오늘 3%가 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것 없이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호황기 슈퍼사이클이라고는 하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매수 가능할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렇게 이슈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죠.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 뭐 쿠팡 관련 아니면 반도체인데 어느 쪽을 봐주실까요, 위원님? 글쎄요. 다른 거 볼까요? 원고에 없는 걸 볼까? 차라리 원고 저준 써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거 봐주실까요? 오늘 움직인 거 많죠. 뭐 웬만한 건 다 움직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IT 쪽이 그나마 좀 제일 많이 눈에 들어와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IT라고 하게 되면 되게 광범위해요. 반도체도 있죠. 휴대폰 부품주도 있죠. 5G 있죠. 비메모리 있죠. 되게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총 기준으로 따져봐도 IT 쪽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일단 IT 쪽이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종목을 고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쉽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이 돼서 IT 쪽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 쪽에 있어서 보게 되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 좀 많아요. 소재 쪽이 많고 장비 쪽이라든가 부품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IT 장비 쪽도 키높이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LG 쪽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모를까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IT 부품 쪽이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품주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5G 쪽도 징그럽게 안 움직이다가 오늘 이제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네.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어 보여요. 다만 장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과 한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보통 시세의 흐름들이 한 차례 나오고 난 이후에 많이 빠져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소위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뒤풀이 파동이라는 표현들을 해요. 네. 그 뒤풀이 파동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추세대로 이어갈지, 그 부분들은 뭐 알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적에 있어서의 증가세가 시장의 이 업종 평균보다 높으냐 높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밸류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따져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아마 오늘 IT 부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했을 때 매도를 하셨던 투자자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그쵸. 이유는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막 밀리고 혹은 횡보하고 그러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지긋지긋해서, 혹은 다른 종목군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돼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오히려 좀 느긋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보내지 않고 조급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오히려 종목에 있어의 거래에 대한 횟수를 계속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올라갈 종목군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과 올라갈 종목에 있어서는 엄연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주식 초보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실 건데, 저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간 종목과 올라갈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해주셨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에 들어갈 때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좀 냉정하게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라간 종목에 이제 빠르게 올라간 분들은 마음이 불안하시겠지만,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그럼 좀 잘 선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내일장 움직일 업종은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글쎄요. 네. 점쟁이가 아니라서 네, 내일 뭐, 올라갈 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쉽지 어찌 않죠. 알겠냐만, 네.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이것저것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덜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요 IT 쪽에 있어서는 그쪽 섹터, 그리고 저는 증권 쪽에 있어서 증권주들이요. 증권 쪽의 증권 업종, 그쪽에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아까 이 IT 쪽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부품 쪽 같은 경우는, 혹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도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 애플의 폴더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23년도에 아마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좀 더 내년 정도, 22년 정도면 출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요적인 측면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LG 쪽 마찬가지고요. 베트남 쪽에 모듈 투자 제가 알기로 7천억인가? 7천억인가 8천억인가 네. 그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듈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삼성 쪽도 이미 설비 투자하고 있어요. 구조 개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LTPO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로스율 잃어버리는 그 수율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로스율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신규 증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A4 공장에서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신규 설비 투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QD 쪽도 설비 투자를 올해는 진행을 해요. 2차 투자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디스플레이 쪽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주춤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삼성의 A5 공장이에요. 삼성의 A5 공장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2층까지인가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워 크레인도 철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증설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은 필수적인 거고 제 예상은 늦어도 하반기에는 아마 A5가 다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그 건축을 하는데 건설을 짓고 완공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층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올리는 거는 금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알아보니까. 그럼 그 부분들에 있어서 QD가 됐든 QNED가 됐든 중소형이 됐든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A5에 대한 부분들이 어딘가라는 부분들 언제 나오는가 시작을 다시 재개하는가 이 부분들의 포커스는 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상반기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반기 때에 좀 몰려 있는데 하반기 때는 대부분 다 중소형 6세대급이 아니라 8세대에서 8.5세대급 대면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른 쪽 같은 경우도 대면적으로 넘어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장비의 제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주는 많이 받을 수 있으나 매출에 대한 인식은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정해놓고 사이클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싸요. 작년에 최고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적으로 뭐 7배, 6배도 안 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좋아요. 그렇죠. 실적 자체가 좋은 그런 사항들이고 어떠한 재료를 품은 그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있어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요. 한국금융지주가 오늘 5%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재료를 품고 있잖아요. 그 재료 어떤 재료인지는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따져봐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아마 이러한 재료라든가 이슈를 품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라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요거 말고 다른 쪽 섹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내일장 움직일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디스플레이와 증권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디스플레이, 증권주 또 이제 방송 중에 이야기해주셨던 업종들 중에 5G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위원님. 5G 정말 잘 안 올라가서 투자자분들 마음고생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5G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는 거예요? 오늘 좀 상승을 보시고. 사실 이게 5G가 네.
아마 5G 종목군들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생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였으면 좀 걸쭉하게 좀 욕 좀 날려드릴 건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증권사 리포트에서 어마무시한 목표가를 제시했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어마무시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꼭지 쳤었어요. 2019년도로 기억을 해요. KMW 기억했었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8만 원 거의 근접했을 때 당시에 뭐 이게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넘어서 따블이 간다 뭐 한다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어요. 증권사가 어딘지는 알겠지만 얘기는 안 할게요. 말은 아끼는 걸로. 근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제시를 해드렸던 건데 이게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국내 쪽에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좀 몸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통신 3사 쪽에서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선진 시장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작년으로 넘어왔는데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또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했던 그런 실적에 대한 사이클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할 수밖에는 없어요. 자율주행이 됐든 인공지능가 되려면 5G로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다만 이제 장비 쪽으로 할 건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인빌딩 쪽에 있어서 볼 건지 뭐 장비 쪽에 있어서 볼 건지 안테나 쪽을 볼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장 좋은 부분들은 삼성 쪽과 연계가 되어 있는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좀 보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작년까지 5G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팁을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베스트 트레이딩맨 마지막 코너입니다. 베스트 스탁 시간에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정재훈 위원님 어떤 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종목을 얘기하기가 이제는 네. 종목을 좀 숨겨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위원님? 저도 안 사요. 말씀을 드려도 안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런 부분들보다도 섹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거든요. 좀 큰 그림을 그려주고 싶으신 거죠? 큰 그림을 남자가 아니지. 주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이렇게 네. 크게 생각하고 뭐 5% 뛰게 하고 뭐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죠. 트레이딩이 투자죠. 아니라. 예. 직장인 분들인데 트레이딩하고 있어요. 화장실 가고 단타 치고 있고. 버는 것보다 까먹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건설 섹터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막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쉬는 애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원이 가입해서 3만 원 밑에 이하 권역에 있을 때 이 주식 4만 원 못 넘어가면 전문가 생활 때려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시더라고요. 내 성향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셔서 그런지 취향이 맞지가 않아서 그런지 매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 4만 원 훌쩍 뛰어넘어서 5만 원도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될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유? 느리다는 이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고가가 그러면 저거 지금 사야 되나? 그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조정을 받았을 때 건설주들은 사셔도 돼요. 근데 건설주를 사야 되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질문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앵커님한테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네. 아파트의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많죠.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라면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를 사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고급 아파트라고 하면 네. 그 특정 브랜드긴 한데 자이가 그렇죠. 네. GS건설 사면 돼요. 네. 자이는 GS건설. 그죠? 그럼 그 주식을 사시면 돼요. 나는 이 편한 세상이 좋아. 그럼 요번에 분할했잖아요. 그죠? DLNC. 사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씩 좀 보자고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바꿨어요. 급하게 바꿨는데 공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표를 했지만 말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다. 네. 어떻게 제시는 했지만 방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의문점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중요한 건 나 공급 안 해. 이렇게 했다가 이제 바꾼 말이에요. 공급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처음에는 안 한다라고 했다가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게 되면 당연히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건설주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 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안전하고 나는 손실 보고 그런 종목군들은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식에 있어서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주식은 삼성물산이에요. 레미안. 그러면 삼성물산을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거의 준지수자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삼성물산을 보셔도 되고요. 도 앵커님처럼 나는 자이가 좋아요. GS건설 하시면 돼요. 네. 난 이 편한 세상이 좋아요. 그러면 DLNC를 하셔도 되고요. 그럼 나는 그런 거 말고 아이파크나 뭐 그런 거 사고 싶다. HDC 현대산업개발 사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브랜드는 다 나눠져 있어요. 현대건설을 사도 되고요. 근데 거기다가 나는 토목까지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 왜? 건설 나오는데 토목 안 나올까요? 분명히 나와요. 네. 분명히. 그럼 이거 건설 쪽도 있는데 토목 쪽까지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대부분 다 하죠? 같이 하고 있는 거 현대건설 하시면 돼요. 플랜트 쪽이나 뭐 이런 토목 쪽이라든가 같이 하니까. 그러면 현대건설을 보셔도 되고요. 푸르지오가 어디 건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기업을 사셔도 되고, 난 싼 거 사고 싶어. 대우건설 사셔도 되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슈가 나올 거예요. 자, IT 섹터들 좋다 하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한 달 가까이 나왔어요. 2달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보다 지금 PBR 1배가 안 돼요.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예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도 있어요.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간다라면 저는 물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는 더 몇 배나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좀 긴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역 쪽, 뭐 충청도라든가 호남 쪽이라든가 경상 지역이라든가 그런 중소 건설사들도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목군들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커다랗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이 업종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입맛에 맞게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면 크게 물리진 않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건설주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정재훈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